네, YTN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 순서입니다. 자, 호남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재선을 한 최초의 정치인이죠. 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5년여 만에 국민의힘으로 복당해서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출마의 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현입니다. 예. 자, 오랜만에 차분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5년 동안 좀 많은 걸 숙고도 하고 네. 성찰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힘든 시간이었죠? 많이 힘들었죠. 예. 자, 이번에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결심을 하셨는데, 자, 출사표를 내신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호남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왔었고,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 27년 동안, 도지사 선거를 시작한 한 27년 동안 일관되게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었는데, 네. 한번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잘 못했다가 아니라 네.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변화, 혁신을 좀 한번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부터 5년이 정말 전남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한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를 자, 들자면 네. 서울 같은 데는 뭐 알다시피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이나 강원 수도권에는 이제 SK다, 삼성이다, LG다, 뭐 외교다, 경제다, 상업이다, 교육이다 이제 거의 수도권에 이제 집중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수도권 문제도 엄청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는 또 이제 부산을 해양 수도 또는 뭐 무역, 금융 또 울산이나 뭐 경남까지도 이렇게 자동차 중공업 뭐 이런 식으로 충청권 같은 데도 행정도시에 군사도시, 의료도시, 기술, 기초과학도시 그런데 호남은 그냥 정치의 도시, 네. 그냥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도시 이 외에 없습니다. 절박합니다. 저는 아주 예. 절실합니다. 이거 예. 기회 놓치게 된다면 큰일 나겠다. 예. 최소한 또 4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니까 여기만이라도 우리 광주 전남에 뭔가에 좀 기반을 기틀을 다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절박감에 제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균형 발전 지역과 도시와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또 호남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시간이었다면은 앞으로 이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당원 100여 명이 집단 탈당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할 만큼 글쎄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좀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조금 달라진 분위기가 있습니까? 솔직히 당대당으로 하면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몇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를테면 20대, 30대들. 20대, 30대들은 힘들다. 너무 힘들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한다면 힘든다는 것의 연장이 아니냐. 그냥 되든 안 되든 한번 바꿔봐고 변화를 한번 일으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좀 움직임이 있고요. 네. 그동안에도 그랬었지만은 사실상 민주당에도 약간의 금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DJ를 지지하고 추종을 했었던 새천년 민주당 세력이 있고 그 뒤에 586 세력들이 있거든요. 586 세력들이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고 나오면서 사실상 DJ를 지지했었던 새천년 민주당 그 세력들이 좀 풍참 노숙이 됐어요.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철수 대표랑 뭐 상생당도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의 민주당의 어떤 분화 현상도 좀 있고 네. 뭐 어쨌든 힘드니까 좀 바꿔보자. 좀 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예, 이런 말씀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는 역시 뭐 절대적인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바꿔보자. 금이 가는 분위기는 조금 느끼신다는 건데 말이죠. 이제 그런 틈에서 이정현 대표가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똑같았으니까. 지난 한 35년, 지방자치로 말하자면 27년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해와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에 정체된 것도 많고 지루함도 많고 또 실증 느낀 것도 많고 이정현이는 전혀 다른 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국가 발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제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홍보수석하고 최고위원 두 번의 당대표를 하고 삼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가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행정부처를 상대로 체험한 것을 좀 잘 펼쳐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한번 나서봤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도 불리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탄핵 정국도 있었고요. 전남도지사 나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만류하지는 않던가요? 많죠. 많아요. 이정현이 도지사 되면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이다. 네. 뭐 해서 부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 가장 큰 반대는 우선 가족들이고. 가족들도. 가족들이 왜 또 이렇게 어려운 길을 또 가려고 하느냐. 예. 혼자 그 어려운 것으로 끝나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안 해서 그렇지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하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광주에서 제가 1.03%를 얻을 때도 있었는데 39.7%를 얻은 적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순천에서 두 번 되고 호남 출신이 보수당의 당대표도 되고 그래서 뭐 항상 저는 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한번 기적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선 여부를 떠나서 호남에서 다른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뭐 그런 점도 분명히 있죠.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정현 대표의 출마를 두고 국민의힘이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좀 새로운 얼굴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섰습니다. 예. 아직 뭐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기에는 좀 척박한 환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선거 결과가 누가 봐도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나가도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진정성을 갖고 하니까 진심을 보이니까 통하더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도 좀 나서자. 지금이라도 이렇게 의욕을 갖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고 이정현 대표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뭐 복심으로도 불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이후에 대구 사저로 돌아가셨는데, 자, 혹시 그 사이에 만나 뵙지는 않으셨나요? 그 언론에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님께서 지금 변호사 외에는 병원에 계실 때도 그랬고 나오신 지도 아직 한 사람도 안 만납니다.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유영아 대구시장 나온 유영아 변호사 자기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유일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옥바라지도 하고 또 나온 뒤에도 이렇게 모셨던 유영아 대구 출마자를 지지하는 지지 영상을 냈죠. 영상을 내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처했을 때 함께 해준 사람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런 고마움의 표시 그렇게 봤습니다. 그 이상도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적절 부적절을 떠나서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보다는 작지만은 뭔가 좀 인간적으로 그 고마움을 표시한다. 뭐 그건 인지상정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저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저 인지상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영아 변호사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을 후원 회장으로 이제 하고 이제 선거 전에 나섰는데 말이죠. 이정현 대표는 이 개인의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또 거기다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아닙니까? 지역 사람들끼리 하는 경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좋다도 어떤 정치의 전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처럼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시대적인
그런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네. 아주 이번에는 삶의 순전히 삶의 전남, 삶의 문제만 갖고 네. 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저는 컨셉을 잡고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 대 당으로 붙어서도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들이 와가지고 당 색깔을 내고 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네. 한번 어차피 어려운 데인데 예. 한번 맡겨줘 보세요. 예. 내가 누구의 도움도 요청도 하지도 않겠고 내가 혼자 한번 일어서 보겠다. 여기서 정책으로 삶의 문제로 한번 전남 사람들에게 호소를 드려보겠다. 절대 이걸 정치 문제로 끌고 가지 말아다오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별도로 만남은 갖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전화 통화도 안 하셨나요? 그런 일들이 지금 저뿐만 아니고 누구도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저는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속 대선이다 지방선거다 정치의 네. 계절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 그런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예. 건강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올해 예. 이렇게 따로 계셨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유영하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 전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면서 친박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이제 그동안 친박 정치인에 대한 어떤 실망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개파 정치를 안 한다는 것인지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친박의 핵심의 한 분이었었던 분으로서는 좀 이 뜻을 정확하게 좀 해석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도와 의중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사실 다른 모든 정치 조직 어떤 정치의 개파 조직하고 달리 친박들은 자신들이 좋아서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가관이나 이런 분들이 좋아서 스스로 따른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개파를 형성을 해 가지고 어떤 집단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네. 사실 거의 없었어요. 자신들이 좋아서 따랐고 또 대통령이니까 당대표니까 가까이서 모시고 돕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었지 어떤 파벌을 형성을 해갖고 집단 행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네. 그런 식으로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서운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저희들 좋아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친박이라고 받아들여주든 안 받아들여주든 예.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자, 오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위원장이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조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권성동 개인이 원내대표 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평가할 내용이 없고요. 네. 탄핵 그 자체는 이미 이제 역사의 장으로 넘어갔고 네. 개인인 제가 그 역사의 장으로 넘어간 내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지금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으시다. 네네. 이제 역사에서 평가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남지사 출사표를 내셨는데요. 어쨌든 뭐 불모지인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모지입니다. 좀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